안녕하세요.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총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운송 서비스 제1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고객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과목이요, 여러분 그 출제되는 80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상문제를 쭉 보게 되면 서비스는요, 여러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만족을 줄 것이냐. 고객을 만났을 때 선글라스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슬리퍼를 신고 만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되면 정답을 바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양보하시고 어떻게든지 고객 편에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편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를 받았을 때에 그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느냐 받았을 때 고객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의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팁 하나 드리죠. 주어지는 문제에서 예제 1, 2, 3, 4항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사하는 요령,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장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쭈커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운송 서비스라는 기본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운전자로서 기본 자세는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서비스가 만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우리가요, 서비스 안 줘요? 뭐 공짜로 뭘 안 줍니까? 라고 했지만 그런 서비스 개념하고는 다르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을 서비스라고 그런다. 두 번째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고객의 만족을 좀 높여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형적이다, 형태가 없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만족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고객의 서비스,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무형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는 서비스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나와요. 무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또 짚고 여러분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비스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서비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꾸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A사, B사 이런 걸 보게 되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고객은 거의 같은 제품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서비스가 좋은 쪽에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산업들이요, 기술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가 하면 가성비가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저렴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비스로서 다 덮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서비스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이 서비스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비스의 문제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서비스는요, 경쟁 시대입니다. 서비스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해내고 있는 운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나옴 중 태도가 아닌 것 해가지고 아주 문제 내기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직업의 세 가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직업에 애정이 없으면요,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애정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내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세 가지 태도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뭐다?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긍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계의 분위기도 있지만 직업에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 돈 벌어야 되겠죠. 하나의 일터이죠.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직업의 첫 번째 의미인 경제적인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자체의 사명감, 또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맡은 역할의 수행의 어떤 능력,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자체에 인정받는 하나의 장소요, 하나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지요. 직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철학적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직업의 네 가지 의미, 경제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직업의 네 가지 의미 알아두십시오. 네 가지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면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만 조금 예민하게 좀 들으시면요, 여러분께서 서비스 문제는 거의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서비스에 나오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준다. 하나의 품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품질이 어떤 품질일까요?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건 상품 품질도 좋아야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서비스 품질. 그 다음에 영업을 얼마큼 잘하느냐. 이것 하나의 서비스 개념이죠. 영업 품질. 따라서 상품 품질, 서비스 품질, 영업 품질이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한, 고객에 만족해 하는 그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항, 공장의 환경의 품질 자체는 고객이 알 수 없는 사항이죠. 고객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상품 자체가 얼마큼 품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그 다음에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품질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공장 환경의 품질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큼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복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품질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죠. 따라서 제 1번 문제,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항, 공장 환경 품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기본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직업 운전자예요. 기본적인 예절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겠죠. 1항, 상대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한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2항,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상호관계가 저해된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호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승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뭐예요? 존중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호관계가 뭐예요?
상승되는 것이지 저해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일단 2번 문제에서의 그럴듯하지 않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2항이에요. 저해된다? 아니다.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3항.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사더라도 미치고 드립니다 하는 건 뭐예요? 아, 상대방이 너무 참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이건 미치고 드릴게요 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이익만 바탕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4항.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자신의 어떤 것만 이익만 찾기 위해서 서비스 한다든가 또 내지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제2번 문제에서는 1항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다는 자체가 아주 기본 예절의 기본이다. 따라서 1항의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고객하고의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서비스가 좋다, 친절하다. 또 다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이쪽에다가 어떠한 그 모든 것을 상품도 구입도 하고 배송도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 가장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어떤 것이냐? 1항 상대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에 1항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건 두 번 다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설명드리는 그 자체 이해를 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풀어가면 정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객과의 정중한 인사는 머리와 상체의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만나면서 인사를 해요. 반가워 할 수도 있고 아주 고개를 숙이고 또 상체를 숙이면서 인사도 합니다. 제일 따뜻한 인사의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배꼽 인사란 말 아시죠? 거의 90도 각도 절하는 이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비스의 개념에서는 그 90도의 배꼽 인사까지는 요구하잖아요. 신체 각도 15도, 신체 각도 30도, 신체 각도 45도, 신체 각도 90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객과의 인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고객과의 인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건방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정중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예절의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는 고객과의 인사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런 인사 보셨죠? 아주 가볍게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숙이는 것이죠. 조금 정중한 분위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주 90도 배꼽 인사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자, 이와 같은 인사의 이제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 인사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주 보는 사람, 또 친한 사람 가볍게 인사하는 거죠. 목례죠.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고 같은 동료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15도 정도의 목례 이 정도가 이제 가벼운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목의 각도가 얼마? 15도 이 정도의 각도의 인사가 뭐다? 가벼운 인사다. 가벼운 인사는 15도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적인 인사예요. 만나거나 헤어질 때 가볍게 인사해서 조금 더 정중한 개념에 들어가겠죠.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일반적인 인사가 한 30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한다든가 감사를 표할 때 이것이 정중한 인사의 개념이에요. 정중한 인사는 신체에서 얼마? 45도. 45도가 정중한 인사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봤었을 때에 정중한 인사가 꼭 나와요. 따라서 정중한 인사는 신체 각도를 얼마로 한다? 45도다. 감사를 표한다. 고맙다고 하는 표현을 한 때는
45도 각도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정중한 인사 45도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올바른 인사 방법을 정리하면 가벼운 인사는 15도, 그 다음에 보통 인사는 몇 도? 30도예요. 그 다음에 정중한 인사는 45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고객과의 정중한 인사는 머리와 상체의 각도가 어느 정도다? 읽어낼 수 있죠? 45도가 정중한 인사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서 인사, 예절이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문제 꼭 나오고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거래했어요. 단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거래를 했어. 근데 그 거래처가 끊긴단 말이죠. 끊겼을 때에 왜 끊길까요? 다른 회사에서 막 꼬신다고 그럴까요? 회유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다른 회사에서 회유할 때도 고객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종사자의 불친절할 때에 당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상품이 이래. 상품이 이렇게 조잡해. 이렇게 잘못 만들었는데 이런 상품을 팔고 있어.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도 고객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너무 고가다, 비싸다. 운송비가 너무 비싸다. 역시 고객하고의 거래가 끊어지게 됩니다. 1항, 2항, 3항, 4항 모두 다 고객하고의 거래가 끊기는, 단골이 단절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종사자의 불친절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 기업체에서도 데이터에서 나온 사항인데 종사자의 불친절이 그만큼 고객과의 거래에 유지하고 중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종사자의 불친절이 고객과의 거래 중단에 큰 요인이 되더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고객 서비스의 행동에 예절인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고객과 인사를 하는 거예요. 1항 봅시다. 서비스의 첫 시작은 인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옳은 얘기입니다. 서비스의 마무리는 또 역시 인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3항. 인사는 존경과 우정을 표현하는 행동, 맞는 얘기입니다. 4항. 인사는 개인의 인격 표현과는 관계가 없다. 인사 자체가 고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면 되겠어요. 인사를 그만큼 정중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모험적이다. 인격이 아주 좋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사는 개인의 인격 표현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5번 문제는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걸 골라내면 되겠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6번 문제야. 일반적인 인사 과정에서 고객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거리를 두고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면 좁은 장소에서는 가깝게 인사할 수밖에 없고 또 내지는 멀리 떨어져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으나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예요. 고객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2m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고객과의 대화 과정에서 바람직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자, 고객과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눈동자라고 하는 시선을 어디다 두면 되겠어요? 고객은 앞에 있는 멀리 쳐다보고 있고 화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의미의 정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고객과의 눈높이를 가능하면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데 올라가서 내리 밑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밑에 낮은 자세에서 우회로 이렇게 올려보면서 대화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고객과의 눈높이를 가능한 맞추는 게 좋다. 고객의 시선은 가능하면 따라간다. 그런 얘기. 고객이 이해가다가 고객이 이걸 지적하면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같이 따라가면서 봐야지. 그 따라가지 않게 되면 성의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항도 아주 옳은 얘기고요.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객을 보는 게 바람직하죠. 인상을 팍 쓴다든가 눈에다 힘을 딱 준다고 한다면 고객이
바람직하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사망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감안하는 보는 게 좋다. 눈에 힘 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사항. 화물을 이동해야 하므로 곁눈질하면서 응대한다.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7번 문제, 고객과의 대화 중에서 바람직한 시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틀린 것,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따라서 사항에다가 곁눈질을 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겠죠. 사항에다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직업 운전자로서 고객과의 만남에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것, 좋지 않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1항,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한다. 가능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지 무뚝뚝한 상태에서 인사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사 방법도 아니고 상대방도 그 인사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따라서 이 항이 별로 좋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걸로 일단 체크하시고요. 3항, 밝고 상냥한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밝고 상냥한, 어느 때는 내가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내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객과의 만남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자. 그런 의미가 운송 서비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으로 인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눈에 인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고객과의 악수를 하는 예절로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악수를 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악수하면 얼마나 서로 악수하면서 기분 좋겠어요. 2항,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한다. 악수는요,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게 기본이죠. 3항, 상대방에 따라서 10도 내지 15도 정도 굽히며 악수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약간 상체를 숙이면서 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자기가 어떤 그 위치가 있다고 해서 딱 손만 내밀고 흔든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따라서 3항도 좋고 4항, 자신의 손이 지저분하면 악수하지 않는다. 손이 지저분하게 되면 조금 닦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손을 내밀면서 손이 조금 지저분한, 작업하다고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맙다고는 표현, 반갑다고는 표현해서 손을 내미는데 나는 손이 지저분하니까 악수 안 하랍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항이 자신의 손이 좀 지저분하다고 악수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악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구에서 문화지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악수했나요? 그냥 뒷집만 양반은 지고 가고, 일단 그 상민에서는 이렇게 그냥 구부리고 인사만 하지, 손 내밀고는 악수 안 했어요. 이제 서구에서 온 건데, 악수하는 의미가 어떻게 있었느냐? 예전에는요,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보세요. 무조건 그냥 상대방 만나서 총부터 들이내잖아요. 기분 나쁘면 막 쏘아버리고. 예전에는 총문화가 서구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악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악수한다는 것은 꼭 하면 바로 내밀 때 총을 손에 쥐고 내미니까요. 거부하지 마라. 나 손에 총 쥔 게 없어. 봐봐. 빈손이잖아. 하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수가 생긴 서구 문화의 의미가 있었다. 뭐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의 상식적인 선에서 또 알고 가면 좀 쉬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봐요. 다음 9번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고객과의 대화 중 호감받는 표정 관리와 관계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고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호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계가 먼 것 그랬어요. 1항,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2항,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하고 긍정적으로 가능한 생각하십시오. 3항, 고객의 불만은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이구나.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4항, 대충 대하고 결정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객이 얘기할 때는 대충 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듣고 정중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해줘야 됩니다. 글쎄요,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10번의 문제에서는 사항, 대충 대화한다, 결정은 하지 않는다, 두 개 다 옳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운송 서비스. 이것은 오늘 다 여러분하고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 운송 서비스 제2편의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송 서비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만 암기하려고 한다면 어느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렸던 거 한 번 더 시청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유튜브 보시고요. 운송 서비스 나오는 80문제 중에서 15문제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저와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바로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지요. 오늘 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운송 서비스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